중급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누가? 국장이. 다만 토지 이동이 있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토지의 표시는 누가 이를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에서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볼게요. 지번이다, 그죠? 틀린 것은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어디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5.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산자를 붙여야 되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표시를 연결하고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그 다음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에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그럼 준용하는 경우가 축척 변경만 있는 것은 아니라 지번 변경, 축척 변경,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은 다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합니다. 3번 볼게요. 지목 틀린 것은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또는 영속성의 원칙. 두 번째, 일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될 경우는 주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 일필지는 하나의 지목만을 표시한다. 일필 일목의 원칙. 연, 왕골 등이 나왔을 때 자생하느냐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들린다. 그죠? 자생하면 뭐다? 유지. 그 다음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가 아니라 뭐다? 지목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4번. 부호의 연결로서 틀린 것. 이거 나오면 제가 항상 여러분 실수하지 말라고 차장천원에서 주차장, 그 다음 공장용지, 그죠? 그 다음 하천, 그 다음 유원지 이렇게 해서 해석하라고 했죠? 자, 볼게요. 광천지는 여기에 없으니까 광 해야 되고요. 유원지는 원 써야 되겠고 공장용지는 장, 유지는 없잖아요. 공원 여기에 없죠. 공 해야 되겠네요. 틀린 것은 광천지는 천이 아니라 뭐다? 광으로 해야 되잖아요. 정답 1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항을 보면 지상경계 결정 기준으로 틀린 것은 높낮이 차이가 없다. 그러면 고저, 무중, 그죠? 중앙. 높낮이 차이가 있다. 고저, 유하. 그래서 높낮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구조물의 하단부가 되어야 되는데 상단부라 했으니까 2번이 틀렸네요. 기본행위 유형이다. 그죠?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다면 토지절상. 그죠?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한다면 해수면만. 제대만조의, 제대만수의. 공유 수면 매립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해서 등록할 때는 암기할 때 토지 편입 외견해서 바깥쪽 어깨 부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순차적으로 짝되어진 것은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의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하되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0.05 미만일 때는 버리고 0.05를 초과하면 올리고 0.05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0이거나 뭐라면 짝수라면 뭐하고 벌리고 홀수일 때는 뭐한다? 올린다. 그래서 600분의 1 짝수 홀수 600분의 1 짝수 홀수 해서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항 볼게요.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해서 관리하는 공적 장부가 뭐냐?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되겠다. 그죠? 3번. 그 다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해야 될 사항에 해당하는 것. 고유번호 나오면 뭐 빼고? 그렇죠? 도면 빼고 등록이 다 되죠. 그럼 고유번호는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 사항이 아니겠네요. 그럼 지목은 어디에 등록합니까? 그렇죠? 대장과 도면에만, 도면이니까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게요.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축척 변경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토지 소유자를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한다. 5. 지적 소관청이 축척 변경을 하려면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뭘 받아서 동의를 받아 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에 뭘 받아야 한다? 승인. 5. 축척 변경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 점유자는 시행 공고가 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한다.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는 소관청은 지체 없이 시행 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뭘 해야 된다? 확정 공고를 해야 되죠. 정답이 5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지적 측량에 다툼이 있을 경우 시도지사를 거쳐 지적 측량 촉구 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 설치한 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 그 다음 지적 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할 경우는 그 기간에 따르는데 이 경우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으로 가장 바르게 적힌 것은 전체 기간의 4분의 3, 전체 기간의 4분의 1 되겠다. 그죠? 측량 기간은 4분의 3, 검사 기간은 4분의 1.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적법인데요. 이 유형의 모의고사는요, 실제 여러분이 10월달 시험 치는 것을 제가 기준으로 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11월, 12월, 1월, 2월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기본형의 지문들에 좀 집중하셔라라고 제가 문제를 낸 거예요. 자, 그래서 기존에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재시생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좀 쉽게 느껴졌을 거고 초시생인 경우에는 아직까지 조금 지문이 어렵다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정확하게 암기를 하지 않으면 쉬운 문제도 정답이 잘 안 보이는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 지역부의 문제의 점수를 떠나서 있잖아요. 기본형의 문제에 절대 틀리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딱공 있잖아요. 딱공 합격 노트 가지고 계속 정리하시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등기한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뭐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접수한 때부터. 그죠? 자, 그 다음 등기 기록 표제부, 표제부에 등기하는 사항, 표제부에는 뭘 기록한다? 부동산 뭐에 관한 사항? 표시에 관한 사항이 기록이 되겠죠? 토지라면 뭐다? 지목과 면적. 그 다음에 접수번호. 여러분 순위 번호는 어디에? 갑구와 뭐다? 을구. 그리고 접수번호는 역시 어디에? 갑구와 을구. 그 다음에 저당권자, 소유권자는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다 어디에? 갑구와 뭐다? 을구. 그래서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사항은 정답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볼게요.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는 등기 순서에 따르고 등기를 다른 구에서 한 등기사에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그렇다면 등기를 좀 같은 구에서 한 등기간의 순서는 무엇에 하는 건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암기했냐면 동순별접 이렇게 암기했네요. 같은 구에서는 뭐에 의해서? 순위번호. 그래서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조금 지문의 순서가 좀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 그죠? 예, 순서를 바꿔줘야 되는데, 일단 순위번호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것은,
등기법상 등기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뿐이다. 5. 1인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허용된다. 5. 지분에 관한 지문이 나오면 지분의 용의권 설정 X, 지분만 보존 X, 지분만 상속 X, 1인이 또는 일부의자가 전원명의 본등기 X, 합유 지분 기록 X, 나머지는 다 O. 그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지분만에 관한 이전 등기는 가능하다. 그래서 O. 토지 일부를 분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허용된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토지 일부에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할을 선행해야지만 가능하죠. 정답 3번이 되겠네요. 자, 건물 일부에는 뭐만 가능하다? 용의권. 그래서 용의권 등기는 허용된다.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자, 부기 등기로 실행하는 등기로 틀린 것은 그 뭘 찾아라는 거예요? 주등기를 찾아라는 거죠. 특약 부기 등기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역시 부기고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부기. 이전 등기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만 주등기고 나머지 모든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죠. 그래서 4번이 정답 되겠네요. 그 다음 18번에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가 아닌 것은, 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있어서 매수인 맞고요. 전세권 말소 등기에 있어서 권리자. 전세권을 말소하면 전세권자가 권리를 잃잖아요. 그럼 이때는 전세권자는 뭐다? 의무자가 되겠네요. 전세권 설정 등기에서 전세권자 맞고요.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 저당권자 맞고, 저당권 말소 등기에서는 저당권 설정자가 권리자가 맞죠? 정답 몇 번?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볼게요. 자,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 요거 암기할 때는 태아, 학교, 읍면독리, 그 다음 민법상의 뭐다? 조합. 얘네들은 다 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 태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20번에 틀린 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 얘는 등기 원인과 원인 일자를 반드시 기록해서 제공한다라고 되는데, 원인과 원인 일자는 우리 필요적 기록사항이 맞아요. 근데 보존 등기만큼은 원인과 원인 일자를 기록한다 안 한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지문들은요 다 옳은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 21번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건 나왔는데, 등기필 정보가 나오면 제가 항상 서술로부터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등기필 정보 서술로가 통지라는 글자 있고, 여기도 통지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제공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통지라고 되어 있죠. 자, 통지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는 등기가 완료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하는 게 원칙인데, 대보, 승관, 필공 그거 정리하라고 했죠. 자, 등기한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감유 등기를 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면 대보, 승관, 필공, 대보, 승관, 필공, 그죠? 여기 어디에 해당하는 거다? 보. 이때는 등기필 정보를 통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O. 이때는 뭘 해야 돼요? 등기 완료 통지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등기한이 새로운 권리한 등기를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O. 등기 권리자가 등기필 정보를 분실했다면 관할 등기소에 재교부는 신청할 수가 없다. O. 자, 제공 나오면 공동 신청이거나 승소한 의무자의 단독 신청일 경우에 한해서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제공해야 됩니다.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승소한 권리자가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권리자에게 뭐하지 않는다?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뭘 한다?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죠. 승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번 볼게요. 필요적 기록상으로 틀린 것은, 자, 지역권에서는 지역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 요역지. 지상권에서는 지상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 전세권에서는 전세금과 범위. 임차권에서는 차임과
범위. 저당권에서는 채권액은 맞지만 이자율은 뭐다? 임의적 기록사항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해야 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그러면 29조 2호가 아닌 거 찾아라는 거죠.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다른 채권에 담보를 했다. 29조 2호.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 29조 2호. 법원에 촉탁으로 실행해야 될 등기를 신청했다면 절차상의 등기사항이 아니니까 29조 2호. 점유권이나 유치권 같은 등기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했다. 역시 29조 2호. 그럼 정답은 4번이죠. 판결문을 첨부해서 등기는 단독 신청이 당연히 뭐한다? 각하 사유가 아니게 되겠네요. 그 다음. 자,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채권적 청구권, 설정 등기 청구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변경 등기 청구권 다 가능한데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기법도 마쳤는데 등기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형에 주의하셔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문제를 내고 나면 항상 물어보는데 선생님 기본형은 지금 시험 문제에서 안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등기법이든 지적법이든 기본형에서 통상 지적에서 6개, 등기에서 6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형의 문제들이 다 기본형에 적합한 유형만 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문제들도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